1915년에 일제가 김해김씨 족보를 발행을 금지시켰어요. 유례가 없이 김해김씨 족보를 발행을 금지시켰다. 총독부 경무령 포고로. 왜 그러냐? 김해김씨 족보에는 뭐가 있냐면요,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결혼해서 10아들과 2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첫 아들은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거둥왕이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허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허왕후의 성을 따라서 허씨가 되었습니다. 허석, 허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역할을 했어요. 근데 7아들은 우리는 무엇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뭐 절로 들어갔다 했을 때, 우리가 칠불사라고 이 근처에 있잖아요, 주변에. 칠불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족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관하여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 이 7명의 아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 서기의 어떤 창세 신화, 일본의 창세 신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들어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김해김씨 족보를 보면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김해김씨 족보를 갖다가 완전 봉쇄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니니기 노미고토는 거울 고고 검의 3종 신기를 가지고서 고천원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다카치오 봉으로 구시 후르다케 구지봉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강림 신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김명옥 교수님께서 한국과 일본 천송 강림 신화를 비교했다라고 하는데, 고조선의 건국 신화, 가야의 건국 신화, 그리고 니니기 노미고토의 신화를 보면은 일치합니다. 이 니니기 노미고토의 어떤 천상에서 내려오는 신화는요, 고조선 건국 신화와 가야 건국 신화를 둘을 짬뽕을 했어요. 짬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어떤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 했을 때 구지후르다케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지후르다케가 뭐냐? 그것은 구지봉입니다. 구지봉은 어디에 나오냐면 가야의 건국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건국신화에 구지봉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의 건국신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야에 뭐냐면 3종 신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 3종을 갖다가 건네 주었다라는 그 단군의 어떤 사화를 갖다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2019년에 일왕이 승계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종 신기를 갖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다음 왕에게, 다음 일왕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긴 거는 검이죠. 청동검, 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청동 거울하고 그 다음에 고곡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거를 승계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왕이 그 구주의 남부 쪽으로 들어가서 뭐냐면은 하나씩 이렇게 맡은 거죠. 하나씩 헤랴쿠마, 에미쿠마 해가지고 7왕이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된다. 일본의 구주에다가 7아들이, 7왕자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가야의 건국 이야기도 보면은 가야가 일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7아들만 간 것이 아니라 뭐냐면 차녀가 갑니다. 차녀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차녀라고 하죠. 이게 일본의 유명한 히미코입니다. 히미코.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둘째 딸 묘견 공주라고 하는데, 구주에 와서 야마 대국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슈에 보면은 긴자역에도 보면 이런 히미코 상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북의 등을 타고 와요. 묘견 공주가 구지봉에 보면은 그게 이제 거북이잖아요. 묘견 공주가 타고 온 거북을 소재로 한 축제를 이렇게 일본에서 지금도 열고 있다라는 거죠. 묘견제라고 합니다. 묘견제라고 해서 이렇게 축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가야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있어요. 그 가야 환단고기 또는 부경대 환단고기 북콘서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한 3시간 정도 이 내용을 보시면 가야와 임나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